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쫓기지 않고 50대를 살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인생을 여는 중년의 기술. 3장. 나이 들어가며 신경 써야 할 것들. 나이 들어가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당분간 심이라는 불청객은 쫓아버려라. 퇴직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퇴직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3, 4년, 길면 10년 정도 남아있죠. 퇴직 후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힘이 듭니다. 일주일 될 수도 있고 한 달을 쉴 수도 있고 길어지면 1년도 쉴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충분한 휴식을 갖고서 석 달에서 넉 달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퇴직 이유는 쉬면서 인생 후반기에 내가 할 일, 내가 즐길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내가 즐길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그라피, 책갈피도 있고 색스폰을 부는 취미도 있습니다. 퇴직 후 중요하죠. 아무 변화 없이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락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쉽게 돈 버는 고수익 광고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속절없이 퇴직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무원들, 군인들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독버섯 같은 존재가 항상 우리 주위를 지켜보고 있죠. 다단계 금융사기에 걸려드는 것도 조심을 해야겠고요. 네트워크 사업에 돈이 된다고 해서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금방 상장된다, 투자해보자, 개발 호재가 있다, 약효과가 우수하다, 뭐 글로벌 회사가 미국에 있다, 이런 거 임상 실험하면 돈을 번다, 비트코인 투자해볼래? 뭐 이런 거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한눈 팔면은 큰 코 다칩니다. 우리 공무원들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작가는 주말 농장을 3년째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나 옥수수를 재배하죠. 네, 관리를 잘하지 않으니까 수확량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한 거죠. 인생 2막을 준비하면 돈에 대한 자기만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로또 당첨된다고 해서 바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스노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돈을 모으는 기술, 버는 기술, 굴리는 기술, 다루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도 중요하죠. 부정한 돈은 칼이 되어서 돌아오죠. 값진 노력을 통해서 번 돈은 배신하지 않아요. 갑자기 일확천금이 당첨되면 위험한 사람들이 많죠. 도박을 좋아하는 타짜는 영화 속 주인공일 뿐. 시아버님 똥 먹으세요. 장모님 똥 드세요. 설 명절이 되면 처가 시댁에서 고스톱 칠 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설 명절 빠질 수 없는 놀이문화 중 하나가 하투였죠. 근데 이 하투 때문에 정말 폐가망신, 집안망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하다간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죠. 목숨 걸라 하면 몇 점 깔겠어. 쪽팔려 하지만 너 목숨인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이 대사는 영화 신의 한수 기수 편에서 배우 권상우가 기찻길 위에서 목숨을 건 내기바둑을 제안하면서 부산 잡초에게 던진 대사입니다. 영화 흥행 배경에도 인간의 사행성 심리가 녹아 있습니다. 사행성 심리가 없으면 영화가 득템이 되지 않는 거죠.
노름판에서의 진짜 행운은 가장 좋은 카드를 손에 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운이 좋은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는 때를 아는 자다. J.M. 헤이. 맞습니다. 노름판에서 진짜 행운은 좋은 카드를 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느냐. 그것을 아는 자가 가장 운이 좋다고 합니다. 성추행 등 이성과 연관된 사건은 인생을 쪽낸다. 맞습니다. 집에 있는 와이프가 최고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종족 번식으로 부여해준 성적 본능 조심해야겠죠. 대부분 광역시장, 도지사, 비서실장, 아무리 명예와 지위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또 성매매 때문에 감염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죠. 성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강하다. 성 에너지를 육체적 소망에서 다른 소망으로 능숙하게 전환해 행동을 일으킬 때 비로소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나폴레온 힐이 말을 했죠. 인생의 성공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면서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는데 조심해야겠죠. 개개인의 사고나 행동 특성,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유명한 공인도 성추행에 연루돼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쪽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이막을 잘 준비해서 비상하기 위해서는 성에너지 원리를 이해하고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관리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술김에 그랬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담배하는 날인데 술도가 가서 술을 좀 받아오너라. 어린 시절 우리 집에 수입원은 담배 농사였대요. 어머니께서 술 심부름을 시키면 주전자를 들고 20분 되는 곳에 가서 막걸리를 사가지고 배달을 하죠. 그런데 배달을 하다 보면 배달만 합니까? 홀짝홀짝 마시기도 하죠. 담배 농사를 지으셨군요. 술을 마시는 상대에 따라서 격도 달라집니다. 편안한 친구를 만나 한잔할 때와 비즈니스로 만나 한잔할 때는 분명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스타일이 술만 먹으면 본성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겠죠. 술의 남용이 여러 사람을 광란으로 인도함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사람을 마취로 인도하는 것도 이미 일종의 광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로몽. 맞습니다. 술 때문에 인생을 쫑치는 경우가 있어요. 술은 슬픔을 달래주고 기분을 더 즐겁게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술은 잠깐 기분을 풀어주고 유래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최선의 방책은 안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 주량보다 많이 마시면 악마의 길로 안내하는 매개차가 바로 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는 거죠. 지인들도 보면은 80살인데 송혜 선생 못지않게 애주가다. 식사 때마다 소주 한 병을 마신다. 건강검진을 한 결과를 알려줬는데도 지방간이 있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마시는 일이 있죠. 몸 관리를 잘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 많은 사람은 사기꾼 보듯 하자. 말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를 잘합니다. 장사를. 말 잘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말에 힘이 있고 긍정적인 말, 감사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만나고 싶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말은 의사교환 수단 중 하나이지 상대방의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박경철의 자기혁명에 보면 침묵은 가장 능동적인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얼마든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죠. 인간은 자신이 나온 침묵의 세계와 자신이 들어갈 또 하나의 침묵의 세계, 죽음 사이에서 살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침묵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져요. 태초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속도가 중요하다. 이것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하죠. 숨가쁘게 살아온 나를 보면 해놓은 것은 없죠. 나이만 먹었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흔적을 찾기도 하죠. 마음이 울적한 날엔 거리도 걸어보고 칵테일에 취해서 한편에 시도 읽어보고 전시장도 가고 어렸을 때는 낭만이 풍부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낭만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가는 속도는 나이가 먹는 만큼 속도가 난다고 합니다. 뱁새는 항세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지치지 않고 인생의 막을 잘 가려면 남과 비교하는 그 속도와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후반기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생활 습관과 책 읽는 방식, 사고력, 정보 수준에 따라 책의 흡입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업글 인간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인생 후반기 삶을 천천히 서두르게 하며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지치면 안 돼요. 자존감을 높이고 내면의 근육을 올리세요. 현실에 머무르는 생각,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0마디 이론보다 한 가지 실전 노하우가 값지다. 2010년에 한부모 가장이 됐을 때 일이다. 퇴근 후 저녁 7시쯤 돌봄 교실에 둘째 아이를 데리러 갔다. 선생님과 우리 아이가 단둘이 있는 것을 봤다. 아버지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직접 데리러 갔다. 둘째 아이가 신종플루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다. 어머나 그랬군요. 아이고 한부모 가장이라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한부모 가장이 되어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독서를 많이 하셨군요. 40대 이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이유가 있죠.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은 인생의 연륜을 쌓게 해줍니다. 스노우폭스 대표이자 최근 돈의 습성을 펴낸 김승호 회장은 부자가 되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알아도 공허하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런 걸 한다고 인생 후반기의 삶의 의지를 꺾는 가장 불행한 말이다. 도전하는 삶, 실천하는 삶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인생 후반기에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서 삶의 지혜를 연결하세요. 나이 들어 떼쟁이 어린아이가 되지는 말자. 떼쟁이 어린아이, 나이 들어서 되지는 말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시샘이 많아지는 것을 부모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왔던 배경과 현재 상황이 만든 원인도 있었다. 그렇겠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무엇보다 일이나 취미 활동을 가져야 한다.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무료하면 우울하고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잡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새로운 생각을 주입함으로써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인생 후반기는 진취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배움을 통해 자기보다 젊은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배움을 멈추면 라떼는 말이야 꼰대가 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아직도 이런 거 있죠. 6.25 세대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네 나이 때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입사했을 땐 이런 꼰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죠.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는 나이가 들었다고 어디서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미운 몇 살로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나이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분노를 드러낸 당사자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줍니다. 톨스토이가 말을 했죠. 분노는 불꽃과 같아. 푸푸푸푸. 모든 분노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분노는 일시의 광기다. 내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면 분노가 너를 제압하리라. 우리 호라티우스가 얘기를 했죠. 용서.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울성 시인이죠.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용서는 신의 몫이다라면서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꼬집었죠.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를 지필한 김상임 작가는 화를 내면 하수고 화가 났다고 얘기하면 고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고수의 인생을 살아야겠죠. 분노 조절, 자존감 확립, 평생 공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명상은 마음을 다스리는 최상의 도구입니다.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발현하면 분노는 마음에서 용해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반갑게 맞이할 친구 세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 언제나 나를 반갑게 맞이해줄 학창시절의 친구는 있나요? 저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인생 이막을 준비하면서 친구란 서로 생산적인 존재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좋습니다. 한쪽만 너무 받아도 안 되겠죠. 알고 지내는 분은 70세가 되시는 분도 있대요. 전화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난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죠. 우리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가꾸고 개발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삶, 나이 먹을수록 베푸는 삶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3장 여기까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된다. 반드시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낭독으로 여러분의 삶이 확 달라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낭독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고맙습니다.